있어? 안녕하세요. 문박플레이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끝나고 만연한 가을이 한참인데요. 때문에 가을을 맞이하여 단풍 명소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단풍을 만끽하러 이곳에 왔는데요. 강원도 인제 용대리에서 마장터를 거쳐 대관령을 지나 도월리까지 가는 코스로 내설악에서 외설악으로 빠지며 백두대간의 가을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때마침 가을비도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가을비와 가을 단풍의 조화로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풍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장터 대관령 코스는 백두대간을 넘는 가장 유순한 길로 불리는데요. 억세고 거칠기로 유명한 백두대간에서 마산봉과 신선봉 사이의 낮은 목을 넘는 대관령 고개는 예로부터 백두대간을 넘어가는 가장 유순하고 편안한 길로 유명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길을 따라 내륙의 물산과 바닷가에 소금 생선이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짐꾼들이 타고 온 당나귀와 말을 사고 파는 마장도 당연한 듯 들어서며 이 길을 완성했고 지금은 그 흔적이 남아 마장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 보니 작은 선앙당을 발견했는데요. 작은 신당에 특이하게도 에너지 드링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신령님도 입맛이 달라지셨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 선앙당 작고 초라하지만 무려 TV에도 출연한 적 있는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옛날에 다 이 산에 이 제마도 선앙당에 있어요. 선앙. 거기서 이제 자기 소원 빌고 그리고 이제 댕기는 거지. 아버님 소원 뭔데요? 저야 항상 뭐 건강이죠. 산에 댕기는데 그 사고 없이 잘해달라고. 저희는 정준기 씨의 44년 기도가 담긴 선앙당에서 잠시 쉬다 마장터로 계속 이동했는데요. 계곡 사이 이어지는 명주실 같은 길을 따라 숨이 막힐 정도로 빽빽한 숲을 걷다 보면 왜 마장터가 오지 중에 오지로 불리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곳이 얼마나 오지인지 8.15 해방을 전혀 모르다 보름이 지나 이곳을 지나가던 스님이 귀뜸을 해주자 그제서야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화가 안 터지는 이곳 마장터는 세상과 등 돌려 앉은 꼭꼭 숨겨진 오직 그 자체였습니다. 마장터에 도착하니 슬레이트와 나무로 만든 투막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아까 영상으로 보신 정준기 씨가 44년을 사셨다고 하는데요. 전기도 수도도 없는 이런 첩첩산중, 요즘 사람은 하루도 못 버틸 이런 오지에서 그는 자유를 느꼈다고 합니다. 숲속 깊은 곳에 손바닥만한 평지가 나타납니다. 이곳이 40년 넘게 야생을 즐기며 살아온 정준기 씨 집입니다. 씻는 건 보는 바와 같이 저 개울에서 뭘 씻고. 어디가 변소라는 거예요? 이거 변소. 여기서 설거지하기로 했어. 이제 그릇 씻고 그래가지고. 마장터의 전설인 정준기 씨의 집 뒤편으로 또 다른 투막집을 찾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이런 집으로 30가구 정도가 이곳에 살면서 열차 철로용 침목을 만드는 데 동원됐다고 합니다. 30가구면 적어 보이지만 이 첩첩산중 오지 역사 중 가장 붐볐던 시절이라고 하네요. 이제 마장터를 떠나 대관령을 넘어가기 위해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관령은 옛날에는 이름난 고갯길이 진부령과 미시령 사이를 넘어간다고 해서 텐령 세이령이라 불렀는데 이걸 한자 사이 간을 써서 대관령이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첫 물길을 넘은 후 지금까지 몇 번을 물길을 건넜을까요? 알게 모르게 부슬부슬 내린 비에 어느덧 물이 거칠어졌지만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만들어 주어 건너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물길을 넘어 올라가니 꽃잎같이 깔린 단풍길에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대관령 고갯길의 고점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대관령 앞에 큰 대자가 무색하게 오름이 거칠지 않고 산이라기보다는 얕은 언덕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우산을 들고 설렁설렁 걸을 수 있었고 정말 백두대간 중 가장 유순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로 고개를 넘어서 고성의 원대리와 도월리를 지나 바다까지도 갈 수 있었으니 왜 옛날에 중요한 교역로로 이용되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쾌하게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오르막도 그리 힘들지 않았는데 내리막은 미끄러지듯 내려갈 수 있어 편했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주막터를 하나 보실 수 있는데 마장터도 그렇고 주막터도 그렇고 이제는 잊혀져 사라져간 과거의 흔적이 쓸쓸하게도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빛나고 영광스러웠던 모든 것은 쇠락하고 잊혀지기 마련이니까요. 고속도로가 뚫리고 물류가 발달하여 쓸모가 다해 잊혀지고 하나 남은 주민조차 떠나버린 길에서 한때 생기 넘치고 푸르렀을 낙엽길을 걷다 보니 모든 게 무상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월리 임도에 도착하자 드디어 사람 냄새가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관령 코스의 마지막 구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차와 자전거도 다닐 만큼 길이 좋아서 종종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길의 옆으로 여정 내내 함께한 마산봉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산길 안에 품어져 바라볼 때와 이렇게 멀리서 볼 때의 느낌이 달라 구경하는 맛이 있었습니다. 도원임도교를 건너면 도월리 계곡 위를 걷게 되는데요. 도월리 계곡도 여름철 가족 연인 단위의 감성 여행지로 유명한데 오늘은 비 때문에 물이 좀 거세네요. 이렇게 도월리 임도까지 해서 오늘 여정이 끝나가는데요. 내설악에서 외설악으로 가는 백두대간을 넘는 코스임에도 그렇게 고되거나 어렵지 않은 코스였고 심지어 가을비까지 내렸지만 우산을 쓰고 느긋하게 걸을 만큼 길이 편했습니다. 코스 내내 울창한 원시림과 거기서 떨어진 색색의 비단 같은 단풍, 시간이 멈춘 듯한 마장터의 모습들, 설악산에서 느낄 수 있는 오지의 정수를 본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요즘 단풍 여행을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단풍을 보러 온 건지 사람을 보러 온 건지 모르겠고 번잡스럽고 시끄러워 아니요.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곳 마장터 대관령 코스는 그런 걱정 없이 원시림의 품에 오롯이 파묻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오지 중에 오지에서 가을을 만끽한 문박플레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